유튜브 관련들아, 유아. 네, 오늘 해볼 게임은 이번에 헬로 샤를로테 유소년기의 끝 마무리하고 후일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라이트 노벨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네. 헤븐스 게이트. 첫 번째, 빈센트 펜넬. 빈센트 펜넬은 무심한 시선으로 꼬리 지어가는 개미를 바라본다. 난 호기심에 그에게 접근한다. 오! 날개 달린 개미야. 희귀한 건데 저것들은 정말 작아. 그래, 맞아. 벌레는 역겨워. 봐봐. 그는 무릎을 펴고 개미의 길로 가까이 걸어간다. 우리는 그들에게 신처럼 보일 거야. 안 그래? 그 말 이후에 빈센트는 개미를 하나 집어든다. 한번 잡아당기고 그리고 날개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벗겨진다. 그만하라. 적당히 하라고. 왜 그렇게 화났어? 우리가 더 크다는 게 저것들을 다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아. 하지만 그냥 벌레일 뿐이잖아. 엄마께서 아무리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엄마는 벌레가 성가시다고 말씀하셨어. 멈추지 않는다면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야. 소녀는 그냥 일어서며 떠난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날부터 나는 빈센트 펜넬을 절대 좋아하지 않겠다 결심해. 점심시간이다. 모두가 스티커를 교환하고 타조를 모으는 것은 아이들 사이의 최신 유행이다. 빈센트는 그의 수집품을 본 감탄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오, 이거 엄청 희귀한 거잖아. 어디서 얻었어? 내 집 안에 있었어. 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싶어? 내가 가져도 돼? 하지만 너와 바꿀 만한 좋은 게 없는걸? 난 상관없어. 그럼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하나 골라. 나랑도 교환하자. 나도. 뭘 보고 있는 거야, 찰리? 너도 교환하고 싶은 거야? 아니, 엄마께서 칩이 건강에 나쁘다고 말씀하셨어. 지루해. 빈센트 봐. 나한테 홀로그램 칩이 있어. 쟤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타조 한 팩뿐이다. 생각에 잠겨 나는 옮기고 있던 교실에 키우는 거북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떨어뜨린다. 보건 선생님들이 고함에 치며 나를 30분 동안 구석에 서 있게 한다. 나도 그걸 빈센트 탓으로 돌린다. 어머니. 내가 멀쩡할 때 우리는 발코니에 바퀴벌레와 비둘기떼가 사는 연립주택에 이사해 왔다.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내가 묻는다.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나 봐. 엄마의 답변이다. 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엄마에게 말한다. 왜 우린 떠나야 했어요? 우리는 여기 원래 머물지 않을 거야, 얘야. 엄마가 말했고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주변 먼지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내 피부를 소름 끼치게 만든다. 나중에 이웃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전 주인이 마약 중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기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엄마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내가 지금 여기저기를 걸으면 엄마는 내 발소리가 너무 크다고 한다. 내가 흥분하면 엄마는 버릇이 없이 굴었다고 꾸짖는다. 한 저녁에 그녀는 정리지 않은 옷장 속으로 나자빠졌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 집은 고함으로 가득 찼고 내 옷이 바닥에 막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화가 난 게 틀림없었지만 난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 거듭 사과하며 마치 내가 중죄를 범한 듯한 것처럼 다신 그러지 않겠다 약속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나는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을을 축하하기 위해 콘서트를 한다. 우리의 선생님들은 종이 단풍잎이 바느질된 드레스를 입고 있다. 나는 시를 중도에서 망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외운다. 그것은 네 줄이다. 나는 시 낭송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 매우 불안했다. 빈센트는 6줄을 맡은다.
그것은 분명 선생님들이 그가 그룹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체스 클럽에도 간다. 빈센트는 그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단조로운 목소리로 시를 낭송한다. 빈센트는 거의 항상 부모님들에게 가장 늦게 데려가진다. 가끔 아무도 오지 않아 그냥 집에 혼자 갔다. 엄마께 그것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완전히 기겁했다. 어떻게 아이가 혼자 집에 갈 수 있지? 그녀는 그녀는 놀라서 소리쳤다. 신의 부모는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발렌타인데이. 모두가 집으로 귤과 유치원 선물을 받는다. 나는 아파서 내 축제 셔츠에 토했다. 나는 이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하라고 했다. 빈센트도 양호실에 있다. 그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있다. 선생님이 초록색 소독제로 무릎에 그물을 그린다. 긁힌 자국이 아플 것 같지만 그는 움찔거리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바라본다. 그걸 느끼지 않는. 어쩌면 쟤는 진짜 로봇인가? 그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무시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집에 가서 침대에서 만화를 보는 것이다. 고맙게도 엄마는 날 구하러 빨리 오신다. 그 후에 나는 일주일 내내 집에 있었다. 온다.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내 유치원 졸업 앨범은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 사진과 화보에서 나볼 법한 중세 옷을 입은 내 거대한 사진으로 채워졌다. 내 모습은 찍은 거대한 사진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난 학교 첫날의 흥분을 간신히 참아낼 수 있었다. 빈센트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친구. 초등학교는 지루하다. 나는 하룻밤에 수학 교과서를 다 풀었고 그 결과 수업에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을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아? 학창 시절이 지나면서 내 지적 능력이 너무 흥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지적했다. 옆에 앉아있던 소녀는 시험 중에 내 답을 베끼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음을 즐기는 것 같다. 그런 동안 나는 친구를 사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뿐이다. 모든 사람이 주위에 모일 것이고 공짜로 단 것을 얻는 것에 흥분할 것이다. 돈을 써가며 과자를 사줬지만 여전히 체육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었다. 이건 시간이 걸렸고 방과 후에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뿐이다. 적어도 내 생각인 것. 분명 사람들은 코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지는 거나 올바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문제 원인을 준다. 이 일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몇 년 동안 난 침묵을 배웠다. 나는 적당히 말하기 좋아하는 나이에서 완전히 학급에서 유령이 되었다. 4년이 다 되어도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내 성을 부른다. 네, 맞습니다. 중학교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만난다. 빈센트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약해 보인다. 그냥 키가 더 커진 것 같다. 그는 나를 보며 웃는다. 사실 그는 모두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가 유치원에서 내 가지고 있던 변함없는 공허한 표현은 얼굴에서 사라졌고 마스크로 대체되었다. 나는 무시한다. 어쨌든 우리는 결국 함께 학급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참여해도 되냐고 물어볼 때쯤이면 다들 이미 다른 파트너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모둠에는 빈자리가 있다. 다른 두 아이는 설렁설렁하기에 실제로는 우리 둘만 하는 처지에 놓인다. 빈센트는 놀랍게도 함께 작업하기에 좋았다. 그는 훌륭한 모둠원이었고 매우 사려 깊어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부분 아이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얼마간 처음으로 모둠 활동하는 것이 즐거웠다. 찰스한테서 여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냈어. 잘했어. 내일은 최선을 다하자. 그가 내 노력에 고마워하고 있어. 이것은 학교생활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나는 처음으로
프로젝트의 타이틀 슬라이드에서 자기 이름을 올려 감동을 받았다. 프로젝트 발표 날이다. 우리 그룹의 대표로 선정된 빈센트는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와 달리 나는 너무 초조해서 모든 단어를 더듬거리기 시작했고 반 학생들로부터 웃음을 얻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다. 어쩌면 팀워크가 반쯤은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생각한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라이트 노벨 형식으로 되면서 완전히 그거 됐어요. 빈센트가 체육 수업 중에 의식을 잃는다. 장 한번 해주고. 저장가 이게 근데 얼마나 있는 거지? 전에 실제로 그것을 본 적 없지만 그는 정말 학교에서 최악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모든 속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장거리 달리기는 아주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는 몇 바퀴밖에 돌지 않았지만 완전히 지쳐 보였다. 선생님들의 대화를 듣고 빈센트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팬이 다시 뛰지 않는데 걔는 심장이 약하다 들었어. 아니면 빈혈이었던가? 걔는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야. 어쩌면 너무 무리한 게 아닐까? 그런 학생들은 오래 살지 못해. 내 삼촌은 과로 때문에 죽었어. 정말? 빈센트가 죽는다고? 그런 가능성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선생님 근처에 벤치에 앉아 우리가 달리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을 봤다. 우리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하지만 난 한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는 우리가 연결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헤네타 월. 나는 종종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봉사활동을 한다. 헤네타 월은 그 시간에 괴롭힘을 당한다. 다른 소녀들은 그녀를 구린내와 젖 나오는 가슴이라고 부르는 곳 대신 일을 하게 만든다. What? 이런 천박한. 그래서 지금 그녀는 젖은 걸레로 더러운 책상을 열심히 문질러 닦고 있다. 이걸 닦으려면 세제를 사용해야 해.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지마, 알러. 왜 여기 있는 거야? 중학생 치고는 볼륨감이 꽤 있네요. 역시 우리 앙리짱. 네가 청소할 차례가 아니야. 난 청소하는 걸 좋아해. 더군다나 난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모든 애들은 너무 허술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먼지를 제대로 닦지 못한다. 더러운 책상 뒤에 앉는 것만 생각하면 피부에 소름 끼칠 지경이다. 개짜. 넌 집에 가도 돼. 난 방과 후에도 있을 계획이었어. 2시간 후에 피아노 수업이 있다. 청소 숙제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아니, 난 남을 거야. 그 애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무 일찍 가면 청소를 안 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젠장, 그럼 복잡해진다. 알았어. 우리는 조용히 청소를 한다. 난 그녀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이래서 반했구나. 헨리에타는 숙제에 대해 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헨리에타? 어허? 폰 이리 줘봐. 응? 자, 나는 거기에 사탕을 놓는다. 여기 오늘 수고했어. 과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여전히 내 습관이다. 모월의 친절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일 수도 있다. 헨리에타는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상한 거 들어가 있지 않겠지? 응? 들켰노. 방과 후에 수면제 어쩌고 저쩌고. 네가 바베리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고마워. 천만에. 헨리에타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교실을 빠져나갔다. 몇 주 후에 우리는 가끔 점심시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른 소녀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놀랐지만 헨리에타는 말대꾸하는 법을 배웠다. 아마 그녀는 외로움을 덜 느끼는 자신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티에고 앙리한테서 메시지가 그래, 잘 들어봐, 아일러. 우리는 이 여드름 없애야 해. 피부 관리 제품과 PR 음식 목록을 보내줄게. 하지만 제기하지 말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괴짜치고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정말 싫어하네. 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나 아버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으시고
나도 절대 묻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큰 밤에 그녀가 우는 것을 듣고 아침에 조용히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젠간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그 생각 때문에 손이 근질근질해서 10분 동안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다. 나는 커서 그녀가 의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홀로. 정신의 서재는 나는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언어 연습 문제집에 조였지만 모든 글자가 뒤섞여 나와. 나는 그 페이지에 읽을 수 없는 낙서가 가득 찰 때까지 그것들을 반복해서 쓴다. 프레이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내 어깨 너머로 훔쳐본다. 또 다른 사람의 숙제를 하고 있는 거야, 월트샤이어? 네가 그걸 할 의무는 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안 그래? 월트샤이어 시점이구나요. 친구를 위한 거예요. 아, 그래, 거절할 수 없던 거야? 걔들이 널 친구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믿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프레이? 물론 아니야. 일트샤이랑은 매우 성실한 소녀구나. 어쨌든 자신의 선이 너무나도 잘 속아 넘어가. 있잖아. 네가 소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까? 아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는 그것을 듣고 즉시 의미를 생각해냈겠지. 너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돕고 이해하고 싶어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의 진짜 뜻은 너를 내 피로 이용하고 싶어였어. 물론 걔들은 너에게 정직했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너는 그 애들을 위해 이렇게 했을까? 맞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것들을 악마로 만들지 않아. 만약 그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시청자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했을 거야. 프레이는 엉망인 문자 위에 손가락을 대고 마침표에서 멈춘다. 진정한 악마는 혼란스러운 말들에 있어, 밀트샤이어야. 기억해두렴. 나는 망쳐진 학습장 건성으로 본다. 그래도 만약 내가 그 애들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혼자 남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프레이는 나에게 머리를 기댔지만 그래도 그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 알잖아, 밀트샤이어야. 너는 단지 누군가가 너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기를 원할 뿐이야. 심지어 네가 경멸하는 사람일지라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듣고 싶어하는 모든 말들을 알아. 넌 아마 네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지도 몰라. 하지만 현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안 그래? 수학여행.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수학여행을 갔다. 난 함께 앉자고 약속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당장 3가지 선택권이 남아있다. A. 선생님과 앉는다. B. 학교 불량배 중 한 명과 앉는다. C. 근처 자리가 비어있는 해낼군한테 다가간다. 나는 후자가 덜 나쁘다 생각한다. 여기 앉아도 돼? 물론이지. 고마워. 생각해보니 앞자리네. 나라면 차라리 그 자리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참얼미가 나면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어. 난 항상 어지러워서 뒤에 앉을 수는 없어. 너처럼 되는 거 싫어. 빈센트는 조금 웃는다. 웃음이 눈에 띄지 않는다. 난 젠장. 그 사람과 일반적인 두 번째 대화를 망쳐버렸다. 내가 다시 정신 차릴 때쯤 빈센트는 잠든 지 오래였다. 내 머리가 버스 창문과 아주 가끔씩 부딪힌다. 나는 mp3 플레이어를 꺼냈지만 몇 분은 모든 사람들이 액션 영화를 보기로 결정한다. 이 시끄러운 소리에는 귀마개와 함께 자고 있는 빈센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나도 가져왔어야 했는데. 결국 난 영화 보는 것을 결심하고 시간의 흐름을 놓친다. 우리가 호텔에 도착할 때쯤엔 자정이 지나 있었다. 나는 내가 방에 나가도 신경 쓰지 않는 세 사람과 방을 같이 쓰게 됐다. 성공했다. 기껏해야 그들은 취해서 해가 뜰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방에서 카드놀이를 할 것이고 그나마 최악은 약을 가져오는 것일 것이다. 아마도 둘 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서 방을 연다.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어 완벽하다. 우리 반 학생들은 짐을 풀자마자 방을 떠난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나를 아무데나 초대해서 귀찮게 굴지 않았다. 내가 노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그들이 알아서 기쁘다. 그들 모두는 내가 전에 그들을 본 적 있다고 느낀다. 아침에 나는 신선한 빛을 발산한다.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호텔 식당이 묘지처럼 조용하다. 반 친구들 중에서 몇몇 소녀와 빈센트만 있다. 나는 그와 가까운 자리에 앉기로 결정한다. 안녕. 좋은 아침이야. 어젯밤에 안 보이던데. 아름다운 잠을 자고 있었어. 모두 함께 파티했어? 물론이지. 인정하겠지만 네가 술을 마시는 걸 상상하기 힘들어. 왜? 난 주당인데?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떠오르게 하지 마. 옆방 화장실에서 토한 소리 때문에 잠을 깼어. 기분 나빴구나. 그렇지? 내 표정에 다 나와 있었다. 하지만 빈센트가 주스 한 잔에 알코올에 취한 모습은 정말 재밌었어서 크게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빈센트가 질문을 던지는 듯한 표정을 짓기 때문에 나는 그가 무엇이라도 물어보기 전에 재빨리 주제를 바꾼다. 나는 술을 마시면 졸리게 돼. 지루하지? 그치? 그래? 네가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인 줄은 알았어. 아니, 뭐가 됐든 나는 음식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런 다음 잠에 들어버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치명적인 에탄올 섭취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구처럼 부르는 타입이라 생각해. 경험해본 것처럼 말하네? 여행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다. 미술관은 나한텐 결코 흥미가 있지 않았다. 그중 한 곳에서 헨리에타는 길을 잃었고 나는 그녀를 찾는 것을 자원했다. 다행스럽게도 박물관 근처에 있는 동상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헨리에타는 우리가 다시 그 그룹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셔츠를 놓지 않았다. 어머머, 것들 봐라. 돌아오는 길에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첫날처럼 순조롭지 않았다.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방에서 바로 키스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봐도 개의치 않는 남자와 방을 같이 써야 했다. 아우. 그래, 그래서 내 재킷을 가지고 탈출했다. 벌써 통금 시간이 지났다. 아마도 호텔 계단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거다. 내가 졸기 시작할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든다. 아일러, 여기서 잠들면 감기 걸릴 거야. 빈센트다. 고마워. 잠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 왜 이 시간에 나와 있어? 그냥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 나는 야간 산책을 정말 좋아해서. 너도 알다시피 밤에는 방을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잖아. 그럼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관음증 팬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방금 말이 이상하네. 잊어버려. 알겠어. 내 생각에는 네 룸메이트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 덜 예쁜 단어를 쓸 수 있었지만 그건 내 입에 나쁜 맛을 남길 것 같아서. 밤에는 부끄러움을 타 보인다. 여기 좋네. 정말 조용해. 소리 지르기 위해 일어날 필요가 없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내 핍을 꼬집기만 한다. 미안,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아니, 그건 괜찮아? 불쌍해? 끔찍하다고.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맞는 게 없다. 나는 논평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은 방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거야? 아니, 좀 더 있을 거야. 알겠어. 그럼 좋은 밤 보내. 잘 자.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천만에. 오히려 내가 더 기뻐. 30분 후에 나는 방으로 돌아갔고 내 반 학생이 조용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식. 나는 반 친구들과 어딘가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다. 같이 점심 식사해도 돼? 좋아, 먹을 거 가지고 갈게. 평상시 그곳에서? 응, 그럼 먼저 가 있을게. 빈센트는 밖에서 먹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가 더 조용해 라고 그가 말한다. 우리는 수학여행 후에 자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는 오늘처럼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한다. 교육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 생각하지 않아?
비센트는 생각하듯이 턱에 손을 댄다. 결함은 네가 어떤 정의를 하냐에 달려있어. 교육의 주요 목적이 훈육이라면 계급제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야. 나는 우리가 배운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 시험을 본다고 예를 들어보자. 절대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 이것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어? 아니, 사실 질문에 대해 답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최근에 배웠어. 이것 봐. 너는 선생님이 보고 싶어하는 대답만 배웠어. 이 지식을 잊었을 때뿐만 아니라 네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건지도 몰랐을 거야. 우리는 현재 의미도 모르고 어떤 실용적인 지식도 얻지 못하는 키워드를 배우고 있을 뿐이야. 좋아. 네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어. 만약 네가 이론적인 지식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맞지? 하지만 난 이 말을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내게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로 비난하지. 맞아. 단지 네가 이것에 대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길 바랄 뿐이야.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거야. 네가 이해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해. 의미 없는 말은 우리가 매일 하는 대화를 망쳐놔. 그렇다면 다중 매체는 완전히 그것들로 만들어졌네. 그것은 단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장하는 구성어일 뿐이야. 숨겨진 목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 맞아. 지역 미술 전시회에 기반을 둔 기사들처럼 실제로 그것들을 홍보하기 위해 쓰이지. 어우, 젠장. 쉬는 시간 있고 끝날 것 같아. 너 아직도 음식 다 못 먹잖아. 내 걱정 마. 우리는 서둘러 점심을 먹고 교실로 뛰어갔다. 사춘기. 우리가 받는 명령은 모든 사람이 더 불안하고 불쾌하게 만든다. 그들은 괴상하고 엉성하게 잘못 연결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난 항상 모두와 같이 있다면 괜찮다. 빈센트도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때때로 그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지루해진다. 지옥처럼 나는 정치 신경 쓰지 않는다. 너 스스로 억제해줘. 제발. 헨리에타는 성인이 아니다. 내가 정말 그녀에게 욕을 먹는 것을 즐기고 있던 건가? 적어도 그녀는 애니메이션에서 똑같은 끔찍한 맛을 가지고 있다. 올량, 나랑 데이트 상담 좀 해야겠어. 지랄마 아일러. 그건 안 팔릴 거야. 적어도 여기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 다른 여자들이 듣겠어. 네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건 네 잘못이야. 그럼 이건 어때? 너하고 나하고 뒤진 서클은? 아니, 나는 내 인생에서 완성된 이야기를 쓴 적이 없어. 그냥 인기 있는 걸 복사해.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 그냥 가버려, 아일러. 넌 성가신 사람이야. 가서 다른 사람들이나 괴롭혀. 월에게 이야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천국의 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그들은 우리 세계가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 인형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설교하는 조직이야. 옌병 맞지? 그게 그들의 세계가 우리보다 더 현실적이란 뜻일까? 요즘 진짜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무대에서 배우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우리는 함께 떠나야 할 거야. 찰스, 요즘 웰컬트의 출연 어떻게 돼가? 천국의 문 말하는 거야? 사실 나는 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는 것을 도왔어. 뭐라고? 정말? 물론이지. 모든 종류의 정보에는 관리자가 있어. 하지만 이건 장난이었어. 너는 우리가 실에 걸린 꼭두각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진 않잖아. 하지만 네가 쓴 글 끔찍하게 설득력 있었어. 하하, 영광이네. 그런데 왜 천국의 문이야? 장례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 커 보이길 바랬어. 뭔가 장래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 그래, 그거 뭐처럼 개소리 같네. 그건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 마치 천국의 왕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미덕에 대한 공허한 약속이군.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희를 정말로 믿을지도 몰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지 않아?
합리성. 아니? 갑자기 베넷이 나오네? 보니까 내가 남의 감정을 죽이면 더 이상적으로 행동할 거라 생각해? 너는 우리의 감정 없이는 이상적일 수 있다고 믿지 않아. 전두엽 피질 뇌 손상이 있는 환자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어. 그들에게는 어떤 결정도 다를 결정만큼 좋아 보여. 예를 들어 내가 아끼는 사람이 죽을 때를 생각할 때 나는 공포에 휩싸여. 내가 변덕 때문에 그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따라서 감정은 이성적인 사고에 있어서 필수적이야. 비누는 부차적인 효과로서 전두 피질 기능을 억제해. 그렇지? 항상 말해왔지만 그걸 소비하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한 결정과 다른 결정의 무게를 구별할 능력을 잃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너에게 있어서 나를 죽이는 것과 아침 식사로 쿠키를 먹는 것은 도덕적으로 동일해진다는 것을 의미해. 내 말은 감정을 죽이는 것은 너의 전반적인 정신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거지. 신경 써도 괜찮아, 베넷. 베넷이 웃음을 터뜨린다. 신뢰. 빈센트가 내 어깨를 너머를 흘끗 쳐다보며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다. 뭔가 쓰고 있어? 아, 이건 거의 글쓰기가 아니야. 페넬이 벤치 위로 올라가서 나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다. 네가 만들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아니야. 평소보다 더 많이는 아니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체적인 이야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첫 페이지 이후에는 읽는 것을 멈췄어. 독자들이 바보 같다 생각해? 아니, 뭐든 간에 터틀은 작가라는 것은 내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야? 아니, 내 말은 난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랬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셈인 거야. 알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져올 수 없다면 왜 네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 빈센트는 내 개인적인 공간에 더 가까이 기대어 나를 약간 움찔하게 만든다. 연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줘. 네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독자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마음과 영혼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야. 넌 그의 존재가 갑자기 압도되어 빈센트가 나를 보고 있다. 숨이 턱 막 작아진 느낌. 내 약점을 인정한다면 바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더 약해질 거야. 그건 너를 공개하겠지. 공개적으로 무방비로 노출될 거야. 밖으로 나가. 자, 감을 잡아봐. 오로지 1달러 99센트를 위해. 스릴 넘치지? 하지만 여전히 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었고 너는 그 정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 말들과 함께 빈센트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 옆에 와 벤치에 앉았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너에겐 이점과 단점 둘 다를 가져다 주지만 내 의견은 그럴 가치가 있어. 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해. 만약 그게 나였다면 그 작품을 저자와 별도로 존재하게 두는 편이 낫겠어. 무엇이든 간에 가능한 익명으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해. 내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 말하는 건 아니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들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야. 너의 이야기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해야 해. 그들이 너와 함께 있을 때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해. 그리고 넌 그걸 가지고 있어. 네가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스토리를. 네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 난 이걸 공유라고 불러. 게다가 너의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흥미 없이 버려지는 글이 나올 거야. 그런 일회용 쓰레기를 작성하고 싶어? 그래, 너는 열정적이야. 넌 너처럼 어린 사람에게는 많은 지식이네, 페넷이. 나는 단지 경험이 많은 작가들로부터 배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글쓰기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라 생각해.
오, 몰랐어. 그도 뭔가를 쓰고 있나? 네가 단지 조언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어. 내가 선택한 단어는 충분했어? 응, 고마워. 내가 신세를 졌네. 내가 지금까지 쓴 거 읽어볼래?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이지. 자비를 기대하지 마. 어서 해봐. 그럼 다음 주에 내 노트를 가져올게. 많은 글들이 있어.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야 우리 대화는 울려 퍼지는 학교 종소리에 의해 중단된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동안 빈센트는 학생회에 가입해서 나에게 같은 길을 하라고 권유했다. 가능하다면 학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그걸 하는 게 좋은 기회라고 믿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 그걸 네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학생회를 하도록 설득하고 있어. 너무 끔찍한데. 알았어. 따라갈게. 성공했다. 분명 넌 후회할 거야. 에헤. 잠깐, 그건 격려말과 반대되잖아. 오후 6시가 넘었다. 우린 학교를 떠난 마지막 학생 중 하나였다. 나는 기지개를 켜 학품을 길게 한다. 오늘 회의는 너무 피곤했어. 사람이 없는 날이 필요해. 이해해. 라고 찰스 회의 내내 논의를 나누던 빈센트가 말했죠. 어떻게 그 모든 논쟁에 불구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나는 그저 좋은 토론을 즐길 뿐이야. 좀 더 문명화되지 않은 담론 같았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치려고 노력해. 스릴 넘쳤는데 그러지 않았어? 될 수가 없네. 농담이야. 그건 정말 약간 피곤했어. 나는 소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아직 집에 가고 싶지도 않지. 나쁘지 않네. 어쨌든 널 산책에 초대할 계획이었어. 좋아. 우리 잠깐 조용히 걸을까? 좋아. 내 시력에 초점을 잃고 주변 세상이 흐려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한 시간 동안 공원을 거닐고 나서 길을 갈라섰다. 활기를 되찾은 기분으로 한가롭게 저녁 내내 프로그램 전에 과목을 공부했다. 우리는 다음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헨리에타는 화학 교과서를 손에 들고 졸면서 창문에 턱 앉아있다. 소설 미디어는 정말 지겨워. 모두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난 기어내서 기분이 전 좋아. 음, 음. 와, 악리 몸매 보소. 저탱이 보소. 헨리에타가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며 내 코를 꼬집는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야? 천재야? 그리고 누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결정해. 입 다물어. 알아. 그냥 내 기분을 말한 거야. 그리고 나 피곤해. 그렇다면 너의 판단은 쓸모가 없어. 그건 10대 멜로드라마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길 바라는 것과 같아. 심오한 뭔가를 찾으려면 책을 읽어. 아니면 팬네가 이야기 보든지. 걔는 치료사와 성인의 조합 같기 때문에 네가 그걸 좋아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를 하찮게 보는구나. 걔는 마치 신 같아. 사람이야. 넌 단지 걔가 너를 검증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뿐이고. 그래. 좋은 지적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걔가 뭐가 그렇게 좋아? 넌 단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아? 그저 그 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품성이었기 때문이야. 걔는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항상 내가 인간의 의식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선 것 같은 기분이랄까? 또한 개인적인 공간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 누구와 다르게.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넌 그저 질투하는 거야. 아이, 그냥 꺼져, 알럼. 맞지? 인간의 품위가 없어. 빈센트 이렇게 말할 거야. 물러나주겠어. 똑같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 걔는 높은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밟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아, 결국엔 자기 태도를 의식하고 있었구나. 평소의 악리는 최고의 악리야. 사실 어떤 악리든지 훌륭해. 악리의 훌륭한 땡땡. 하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하게는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네가 좋아.
알겠어. 아우, 그런 식으로 플러팅을. 빈센트가 학교 연구 프로젝트를 하러 온다. 나는 고무장갑에 손을 낀 채로 불구하고 그를 내 방에 들어오게 한다. 알로,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구나. 물론이지. 청소가 끝났어. 옷은 다림질했고 평화롭게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아. 너는 정리에 관한 사람은 특히 꼼꼼해 보이는 것 같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 대신 정돈되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놓여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게 하지만 최악은 아니다. 힘들 것 같아. 너와 비교해보면 내 작업 공간은 그다지 정돈되지 있지 않아. 개인 소유물만은 많지만 말이야. 물건을 쌓아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다지 감성적이 않을지도 몰라. 그게 정말 유일한 이유인지 궁금해하지만 계속하지 않기로 한다. 주제를 바꾸자. 그 말은 우리가 스티커나 물건을 수집했던 때를 기억해? 모두가 교환에 열광했지. 아직 내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 고양이 장난감을 버리기에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좀 창피하네. 왜? 그것들은 많이 좋아했잖아. 네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유치해 보이지 않아?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야. 넌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없어. 내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인기 있는 물건만 샀어. 알겠어. 그러고 나선? 그 다음 그것들이 쓸모없게 되자 버렸어? 이 순간 빈센트의 시선은 텅 빈 것 같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감정도 전달하지 못했다. 그건 공포스럽게 제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동안 우리는 해적판 디그머 스티커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알겠어. 물질적 소유에 관심이 없었구나. 존경스럽네. 빈센트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한다. 바로 그거네. 그의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 불확실성. 태양이 떠오르려 한다. 헨리는 손에 조이스틱을 든 채로 빈백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다. 앙리는 주말에 놀러 온다. 가끔은 봄의 역할을 억지로 맡고 있는 동생을 데려온다. 우리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간식을 먹는다. 앙리는 학교 환경이 있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 그녀는 목소리조차 평소보다 낮게 들린다. 젠장. 네 동생은 리듬 게임을 잘하잖아. 만약 네가 풀콤보 점수를 매길 필요가 있다면 원하는 대로 글을 사용해도 좋아. 어쨌든 인기에 걔가 잘하는 점프야. 좀 심하지 않아? 존나 게으른 놈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걔 성적 봤어? 올해 마치 올해 최악의 학생이 되는 걸 목표로 삼는 것 같다고.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작용하는 걸까? 그것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 온종일 MMORPG를 하기 때문에 원해. 걔를 돕고 싶긴 한데 이 모든 쓰레기 같은 일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해. 걔 부모님이 걔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지쳤어. 콘솔 게임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 동생 돌보는 아르바이트 그거 내용도 있네. 매달 MMO 구독비, 가차, 그리고 상품을 갖다 팔면 내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알다시피 네 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살 필요는 없잖아. 헨리는 그것들이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해.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을 떠날 것기를 거부해. 앙리는 천장을 바라며 뭔가 생각하고 있다. 알러 생각해봤는데 응? 우리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뭐? 앙리는 그녀의 손가락을 세기 시작한다. 내가 여기 있는 게 5번째야. 너는 좋은 음식을 사주고 날 데려고 나가고 쇼핑할 때 가방을 들어주고 있잖아. 내가 바쁠 때 동생을 돌봐주고 말이야. 이 모든 게 다 예의 바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홀량. 이 요점을 모르겠어. 너는 항상 이런 사람이 아니니. 누군가 나한테 공주님이라고 불러주고 아름다운 데이트를 시켜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커플티를 사고 소파에 서로 껴안을 거야. 팔꿈치를 날찐다. 거칠기. 그래, 넌 그것들과 다 거리가 멀어.
다시는 날 흉내내기 위해 그 기상한 목소리를 사용하지 마라. 그럼 그걸 뭐라 부를까? 특별한 용어가 필요해? 만약에 네가 서로의 소유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엔 반대야. 아무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야. 하지만 어떤 유해선진 모든 사람이 의미 없는 일련의 글자가 그들을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적이지 않아? 무언가를 원한다면 너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잖아. 그걸 여기는 헨리가 말한 거구나. 무언가를 원한다면 너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잖아. 그건 날 화나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해지잖아.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사고방식이 기여하고 그저 무의미하기만 한 철학을 그 안에 끌어들였어야 했니? 그냥 평범한 사람들 말로 해봐. 미안. 난 아직 모르겠어. 양리가 한숨을 쉰다. 글쎄, 나도 마찬가지야. 잠깐, 내가 해볼게. 양리가 몸을 숙여 내가 키스한다. 어머머머머머, 새끼들. 그래서 어땠어? 그건 모든 이야기를 이끄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 가정되어져. 하지만 정말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어. 만약 이게 다른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그래도 같을 거라 생각해. 알다시피 나는 몸 섞는 걸 그다지 편하게 여기지 않아서. 어쨌든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널 때렸으면 좋겠니? 너는 인생을 다른 경험한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해서 저항한 열병을 늘어놓는 사람 아니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 잘못은 아니란 뜻이야. 뜻은 아니야. 미안. 난 그냥 사람들이 계속 실망하게 하는 것 같네. 이 엠병. 그럼 너 같은 다운 너를 찾아봐. 아니면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걸 멈추든지. 페넬이 자기 무리에서 편안을 느끼는 것을 봐봐. 빈센트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걔는 최근에야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어. 나는 걔랑 몇 번밖에 얘기하지 않았어. 거기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았고. 걘 네가 말하는 것을 정말로 듣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내 결론은 그가 쌍놈이라는 거야. 하지만 적어도 걔는 그것에 만족하고 있어. 어쩌면 그 애가 네 주위에 있는 걸 지루했을 수도 있잖아. 아마도 그랬겠지. 하지만 그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그리고 넌 사람들을 잃는 것을 좀 못하지. 나는 페넬이 행성에 자신의 복제 인간을 채우고 행복해하는 사람일 거라고 확신해. 그건 어디서 온 거야? 만약 내가 날 속이거나 성격을 부분으로 나눈다면 대량 자살로 끝날 거야. 지금 너 이상해졌어. 어쨌든 널 네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 비록 네가 로맨틱한 파트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한다고 해도 네가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의미하지. 미안. 너 시작이네. 고마워가 돼야겠지? 그렇지 않아? 네 말이 맞아. 고마워, 앙리. 어머머머, 자식들. 나는 두통 느낌이 일어나 양치질을 하려고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간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한쪽 눈만 깜빡인다는 것을 알아챈다. 기괴하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5교시 동안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나 잘못됐어. 결국 엄마를 부른다. 그녀는 언제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누님이 안면신경마비를 앓고 있는 거군요.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겠어요. 좋네. 모든 희귀병들 중에서 내 몸은 이걸 안기로 했나 보다. 시험 한 달 전에 학교를 결석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들린다. 얼굴의 절반만 반응이 없는데도 온몸이 마비된 것 같다. 갑자기 수업에서 사라지는 걸 살필 만큼 호기심이 강한 앙리에게 메시지를 다시 타이핑할 때 나는 폼 화면에 거의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앙리, 너 괜찮아? 안면마비로 입원했어. 그게 뭐야, 씨발. 정말 그게 뭐야, 씨발, 뭐야다. 내 눈 중 하나는 눈을 깜빡일 거 할 수 없고 내 입은 울퉁불퉁한 얼굴하고 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서 다행이다. 나는 눈을 감고 아침에는 마비가 사라졌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진 않았다. 병원 음식 맛도 우액이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오늘 태어날 거니까.
심혈삽을 잊지 않는 한 이틀 이상 병원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다음으로 2주간 알약과 24시간 수면이 있었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 2주간의 시간이 더 걸린다. 네가 자는 동안 헨리에타가 왔었단다. 학교에서 인쇄물을 가져왔더라. 그녀에게 축복을. 앙리가 가져온 것 중 빈센트의 이름이 적힌 공책을 발견했다. 이 노트를 유효하길 바래. 빨리 회복해. 라고 안에 있는 메모에 쓰여 있었다. 굴욕감을 느낀다. 결국 모든 이에게 짐이 되었다. 그 기분을 떨쳐버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노력하지만 결국 죄책감에 빠져버린다. 따라잡아야 한다. 더 나아가줘야 한다. 더 유능해져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 있지 않다면 내 자존감은 영보다 나을 것이 없다. 나는 빨리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영혼 같은 느낌이 지나고 마침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쯤 민들레는 활짝 피게 된다. 최근 빈센트의 공책에서 떨어질 생각을 한다. 그는 분명히 뭔가를 쓰고 있지만 나는 절대 캐묻지 않는다. 글을 쓰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 권력자가 되거나 독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야. 너는 경이로워하는 독자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나무랄 데가 없고 완벽한 작품을 쓸 수 있어. 넌 결함이 있고 겉으로는 보기에 불안정한 작품을 만들어서 독자들이 더 나은 아이디어에 기여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지. 어떤 게 좋아? 신노를 하거나 바보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내 범위 밖에 있어. 그래서 부자가 덜 부담스러운 것처럼 들리니까 그걸 받아들일게. 그러면 모든 리더들은 내 희생으로 울음거리가 되더라도 공동 창작자가 될 수 있어. 알겠어. 게다가 뭔가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고 복사만 할 수 있어. 그건 나에게서 너무 창의적으로 들리진 않잖아.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선택이 뭐냐는 거야. 나? 글쎄,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엔 넌 그걸 수사적인 질문으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거. 그나저나 성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글쎄, 시상식에 초대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아. 와, 정말 선택 여지는 없었어. 네가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 화학과 수학 점수를 완전 망쳤어.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좀 걸렸지.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 생각하며 잘하는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아님, 정말 뭐든지.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을 떠나서 잠만 자고 싶어. 그건 그렇고, 어머니는 어떠셔? 엄만 괜찮아. 나도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그게 홈웨업에서 일하는 거라고 해도 확실해. 엄마는 저는 훨씬 더 폭력적이었어. 하지만 나한테 손댄 적은 없었지. 그건 항상 다른 거였어. 도구, 옷, 책. 내가 후회하는 것들은 어렸을 때 자살하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그녀를 덜 공격적으로 만들려 노력했던 거야. 그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었어. 넌 아이였으니까 너 잘 알지 못했잖아. 그래도 너무 이상해. 모든 해결책 중에서 4살 난 내 마음은 항상 자살로 뛰어들었어. 빈센트는 뺨에 나는 멍을 의식적으로 만진다. 난 그저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보살피게 만들었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너에게도 낯선 게 아니었네.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좀 수상하네. 하지만 네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둘게. 고마워. 나는 동정받는 것을 싫어할 거야. 우와. 통보 없이 오지 말아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찰스잖아. 그렇게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어쨌든 이 책을 돌려주고 집에 가자. 칙, 열려있네? 이런 언제 자물쇠 고칠 거야? 이렇게 된 지 벌써 한 달째야. 여긴 이미 지옥 같다. 좀 더 안전한 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건가?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방금 들어왔나? 조용히 하면 다치지 않을 거야. 개자식 소리 지르지 마! 누가 좀 도와줘요!
나는 위층에서 누군가 문을 여는 것과 개가 짖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젠장! 그 사람은 도망쳤나?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어, 어, 누구세요? 아무래도 집에 없는 척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악리? 그의 뒤에 핏자국이 나있다. 즉 툭툭 떨어지며 바닥을 얼룩지게 만든. 무슨 일이야? 악리! 악리짱! 진짜, 알았어, 말하지 마! 엄마 굽차 불러요! 악리, 내가 누구도록 도와줄게. 알았지? 사랑이 묻을 거야. 걱정하지 마. 크게 자를 거야. 배 구멍이 나지 않았다면 여기 임시로 만든 스카프 베개는 미안해. 내가 진짜 베개를 좀 가져다 줄게. 이제 출혈 멈춰볼게. 하지만 단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아파도 용서해줘. 엄마께서 올바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우릴 믿어. 언니는 조용히 있는다. 충격에 빠졌음이 틀림없다. 나는 출혈에 집중하지 않으려 하면서 셔츠를 벗는 것을 돕고 상처를 본다. 이건 분명 칼에 찔린 상처다. 안 돼, 앙리. 좋아, 이거면 될 거야. 나는 피로 얼룩진 셔츠를 찬물에 던지고 한숨을 쉰다. 굽차가 도착했다. 심각한 일이 아니길 바라며 그녀를 따라 병원으로 간다. 다시 앙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똑같이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내부 장기엔 손상이 없대. 하지만 흉터가 담을 거래. 잘됐다. 애 같아. 왜 이딴 일이 일어나는 거지?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는 없어? 그냥 울기 시작했다. 왜 내가 거리에서 보는 사람들 조심해야 하네? 왜 혼자 걷는 걸 두려워해? 나도 무서워.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 온 후로 모든 소리에 편집증을 느껴왔어. 바퀴벌레를 제거했지만 나와 있는 놈이 더 있었고. 후추 스프레이를 좀 가져다 줄까? 가방에 몇 개 있어. 난 그게 싫어. 네가 이런 것들 말한다면 바로 그 사실이 일상적이지 않은 거야. 하지만 이것들은 평범해. 우리 엄마는 1년 넘게 어떤 정신병자에게 스토킹 나가셨어. 나는 얼마 전에 길에서 깨진 병을 얻어맞았고 우리 이웃의 개가 한 무리 행인들에게 상처를 입혔어. 인생은 그런 불행으로 가득 차 있어. 에라이 씨발. 나 불공평해. 맞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안 그래? 넌 항상 그러더라. 뭔가를 하는 대신에 문제를 무시한다. 뭘랑? 뭐가?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정점은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 이해 못하겠어.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 그 사람은 조용히 하라 했지만 어쨌든 존나 소리 질렀어. 아마 내 지갑을 원했을 거야. 어쩌면 다른 뭔가일지도 모르지. 모르겠어. 난 그냥 책을 돌려주고 싶었다고. 악리는 고개를 돌려 베개 속에서 온다. 좋아, 검사가 끝났어. 장비를 소독할 거야. 옷 입어도 돼. 고마워, 허니커. 그래서 어때? 이 상처는 절대 낫진 않겠네. 피부를 벗겨내고 조직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래, 네가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죽어도 엄청나게 아플 거야. 웃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미소라면 항상 하나 줄 수 있어. 보이지? 내가 실험실에서 배운 것처럼. 그만해. 하나도 안 웃겨. 이상해, 호니커. 잔인함과 폭력에 너무 둔감해져서 너는 그런 슬픈 거에 충격받지 않잖아. 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아니면 정말 어떤 느낌도 말이야. 모든 게 평범해. 글쎄, 인간은 적응할 수 있는 종이야. 모든 것, 매일 보는 모든 것이 잔악한 행위라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려. 그렇게까지 진지해지는 것을 싫어해? 그럴 때면 생각하기 시작하지. 차라리 나는 생각하지 않을래, 허니카.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잘 자. 제가 오라. 내가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아직 시간 있을 때 연구에나 집중해야겠다. 사랑. 우리는 다시 방과후에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날씨가 별로 좋진 않지만 우산이 있다. 빈센트는
그를 신경 쓰지 않지만 나는 그를 부잣집 주인처럼 따라간다. 그의 목이 붕대로 감겨있다. 빈센트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난 묻지 않았다. 우리는 작은 다리에서 멈춘다. 아, 내가 한동안 말하려 했던 게 있어. 말도 안 돼. 사람 고백이야, 페넬굿? 거의 도사를 쓰고 있어. 오, 그걸 뭐라 불러? 에테르 영감. 멋지네. 아직 쓰는 중이야. 솔직히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이미 몇 개 챕터는 출판했어. 만약 네가 이걸 읽을 의향이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지. 물론이지. 내 말은 네가 글을 못 쓸 리가 없잖아. 하하, 믿어줘서 고마워. 하나의 신선한 소재를 중심으로 한 단편 소설이야. 많은 개선이 필요한데 연구 목표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거라서 기대하진 않아. 그래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야. 그가 무언가에 대해 좋아한다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빨리 읽어야겠어라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가 되었다. 하나의 글은 한 영혼의 거울. 네가 그것을 봄으로써 상상 속의 빈센트가 산산이 부서지는 게 두려웠다. 영혼의 나라에 과학자 한 명이 살았다. 그녀는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이단으로 고국을 떠나 모든 경이로운 것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여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문명의 흥성망쇠, 별들의 폭발, 그리고 새로운 흥망성쇠이씨, 흥성망쇠 형태의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을 보았다. 1000년 동안 방황 끝에 팔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그녀는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다. 사람들을 지나쳤다. 몇몇은 그녀가 몸이 안 좋은지를 물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먹을 음식을 주었다. 일부러 그녀의 발로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의 약해진 몸을 들어올리는 것을 느꼈다. 일단 들어올린다. 그녀는 올려다보았고 형태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기에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존재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매혹적인 광경이었다. 넌 뭐야? 과학자가 물었다. 나는 단순히 말로 정의할 수 없어. 그것은 그녀의 질문에 즐거워하며 비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하얀 여왕이라 부르지만 단지 나의 많은 가면 중 하나일 뿐이야.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은 나를 만나는 게 수백만 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 큰 축복이고 말해. 그러므로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라고 권유하며 말했다. 그럼 어떤 소원을 빌겠니? 과학자는 무한한 지식과 세계의 보물, 그리고 완벽한 건강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더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내 옆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 그녀는 고독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불행히도 나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그 무엇도 나를 묶을 수 없기 때문이지. 신이 대답을 했다. 그리고 과학자가 고개를 낮게 숙였다. 하지만 평생 동반자로 지내고 싶다면 경고도 없이 그 생명체는 과학자의 손가락을 잘라냈고 그녀의 똑같은 복제품이 자라났다. 과학자가 자신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자 그는 가차 없는 신은 다시 말했다. 이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 널 잘 이해해줄 거야. 결코 너의 옆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삶과 죽음의 시기에 함께 있을 거야. 시력이 사라지면 눈이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을 잃으면 너를 안고 다리가 될 것이고 너희는 모두 하나야. 나는 똑같은 시체의 구덩이에 빠지는 꿈을 꾸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차이. 내가 타격수로 임무를 완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앙리는 한가하게 폰을 잡고 빈둥거린다. 와, 페넬 정말 인기 있는데? 걔 소설을 찾아봤는데 15개의 팬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 오,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너 걔 팬이니 뭐니 그런 거 아니야? 그만해. 난 그런 맹목적인 팬이 아니야. 요즘 난 글을 읽었었어.
그건 좋아. 정말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난 싫었어. 와, 알겠네. 설명 좀 해줄래?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너만이 너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마치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들이 주변에 있어도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같아. 그의 캐릭터들은 고독을 택하거나 혹은 자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놓이게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건 편협하다고 말하지 않나? 엘러. 난 네가 벽돌처럼 둔하다는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네. 무슨 의미야? 앙리는 건전우를 무찌르며 비난하는 시선을 준다. 들어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아? 헉! 속보! 12, 16세 젊은이들이 이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죽음 뒤에는 숨은 동기가 분명합니다. 수많은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천국의 문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했으며 그들의 믿음으로써 인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빈센트가 3주 동안 학교를 빠진다. 내가 다시 그를 보았을 땐 얼굴엔 가면이 칠해져 있었다. 빈센트 페넬은 웃고 있었다. 빛이 안 치서하는 어둡다. 우리는 차가운 세라믹 바닥에 앉는다. 펠릭스 호니커는 오래 살지 못한다. 기분이 어때, 호니커? 피곤하지만 새로운 느낌은 안 나. 나 때문에 모두가 밤을 새고 있는 거야? 심지어 플로렌스도 비누를 마다하지 않았어. 펠릭스는 한숨을 쉰다. 내가 이런 종류의 치료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모두 바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 뭐 때문에 속상한 거야, 바보야. 내일 날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은 네가 아니잖아. 누가 그 차이를 알아차릴지 의심스러운데 내 일생 동안 주목할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 너는 나한테 엿을 쪘어. 하지만 네가 모든 사람을 연막이긴 했어. 헨리처럼. 그가 병이 나았기 전까진 말이야. 불공평하네. 우리 둘 다 내가 복제폼이란 걸 알잖아. 처음엔 호니커가 네 신경 써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신경 쓰면 불평을 하네. 이게 뭐지? 신을 믿어 변해? 아니, 헨리 역슬리는 그렇게 얕을 사람은 아니야. 알겠어. 그럼 나도 마찬가지겠네. 허니커, 다음에 만날 때는 너와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럼 약속이다. 시험은 스트레스가 많지만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니다. 결국 나는 항상 부지런한 학생이었다. 난 앙리의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나 빈센트는 여전히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정말 실망스러워. 너와의 인원을 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엘러. 아니야. 빈센트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만으로도 난 옹졸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진실은 네 것이니 상상 속의 패널군? 내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더 그럴듯하네. 하지만 그건 그가 나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우리가 졸업 후에 연락을 계속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좌절감이 솟구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결국 밤에 잠을 못 자게 된다. 너무 걱정돼서 앙리와 상의하기로 한다. 그녀는 음식을 좋아하기에 카페에 초대해서 안으로 끼어들였다. 걔가 뭘 썼다고? 앙리가 접시에 방울토마토를 담는다. 그것이 펑 터지는 소리를 낸다. 어쩌면 앙리에게 말하는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만약 걔가 컬트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 거야? 걔하고 다시 얘기하고 싶어. 게다가 걔는 단지 그를 베끼는 걸 도왔을 뿐이잖아. 그들의 활동에 관여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도덕적 나침반이 지금 막 180도로 돌아갔어. 들어봐. 나는 그 애가 자신의 행동에 무기를 이해한다 생각해. 현재 고립은 단지 피해 통제일 거야.
현재 고립은 단지 피해 통제일 거야. 피해가 단지 사람들에게 지배를 하는 것을 즐기는 미친놈이 아니라 확신해? 세상에 앙리. 지금 우리 같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 맞아? 아, 우리 같은 사람에 관한, 그 얘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요령 있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 그가 네 상상 속의 나라가 현실이 되지 않을 거라 해서 자살을 할 거면 나한테 징징대지 마. 죽을 수 있으면 울 수 없어, 오홀량. 아, 어쨌든 그대로 위험해. 알겠지? 그 애 같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쳐. 그 사고는 그걸 확신을 시켰고, 만약 걔가 작가라면 자신의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나에게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마. 하지만 그렇잖아.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와, 앙리 땡이 보소. 그들이 비디오 게임 안에 있다는 걸 듣고 자살을 택한다면 그들은 이미 그럴 예정이었던 거야. 사람들이 방금 컬처 사이트를 봤어. 그리고 짠! 확정된 편견이 활성화됐네? 그 사람들은 모티브를 원했고 얻었어. 인터넷에서 우연히 어떤 도시괴담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내진 않을 거자. 그것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한 거야. 어머니의 죽음처럼.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그럼 난 아씨 그만해. 미안. 오늘은 앙리 너다 이년아.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그치? 알고 있어. 난 그저 걔가 걱정돼서. 빈센트를 아는데 자신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난 괜찮아. 만약 그 애가 원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계속 내가 무시당한다면 만약 나는 들판에서 달리는 것을 생각한 아이들이 밝은 햇빛에 비친 채로 웃고 있다. 그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 좋아, 알았어. 기회가 되면 얘기해. 알았지? 나는 너희 둘이 뭔가 알아낼 거라고 확신해. 나는 앙리를 집으로 데려가고 작별 인사를 건넨다. 다음에 빈센트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하든 그의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렵다. 졸업. 드디어 졸업식이 다가왔다. 세월 한번 빠르다. 앙리짱, 흐흐흐. 찰리, 여기야. 누구세요? 안녕. 정말 날 못 알아보겠어? 9년이나 더 나이 먹을 것 같은데? 썰고 빌고, 그 완전 내가 좋아 보인다는 거 알아? 너도 그래. 나 아버지 같아 보여? 그리고 그걸 싫어해? 넌 모르겠어. 중요한 건 엄마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앙리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알았어. 오늘 즐겁게 보내. 고마워. 너도. 군중 속에서 빈센트를 찾는다. 그는 늘 그렇듯 미소를 지으며 우리 선생님 중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난 그의 그림자에 들어간다. 알러, 너 달라 보이네. 피곤해 보이네. 내가? 글쎄, 난 긴 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올량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어? 다른 여자애들과 사진 촬영하고 있어. 나는 카메라를 보자마자 도망쳤고 빈센트가 눈에 띄게 즐거워하며 웃는다. 그리고 이 옷은 너무 답답해. 나도 동의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빨리 끝내길 바랄 뿐이야. 우리가 임대회의장에 도착할 즈음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진수성찬에 흥미가 없지만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잔뜩 먹었다. 빈센트가 근처 테이블에 찐 당근을 신중하게 해부하고 있다. 지루해 보인다. 내가 다가가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필이면 나는 앙리를 찾기로 했고 아래층에서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발견했다.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녀를 내버려뒀다. 교실의 모든 사람들 중에 겨우 2명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머지와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숙지가 아니라면 말이다. 아마도 우리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서로 이름을 잊는다면 그게 최선일 것이다. 내 눈 한구석에서 빈센트가 복도를 떠나는 것이 보인다. 떠나는 거야? 그냥 밖에서 산책하려고. 여기는 좀 시끄러워서. 알겠어.
그가 돌아올 것 같지 않다. 그럼 나중에 보자. 또 보자. 젠장. 코트가 아직 여기 있잖아. 내가 건물 뛰쳐나갔을 땐 빈센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을 때까지 주도로로 조금씩 달려간다. 페넬, 잠깐 네 코트. 아, 고마워. 달릴 필요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었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빈센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표면은 드러나는 감정을 숨긴다. 그래? 잠깐 같이 걸어도 될까? 물론이지. 우린 조용히 걷는다.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무도회의 밤을 날렸다. 어쨌든 오늘은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언덕에 있는 전망에 도착한다. 옛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대다. 빈센트는 계단을 오르느라 지친 듯 가볍게 숨을 헐떡이고 있다. 여기 꽤 높다. 그렇지 않아? 난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아. 무슨 이유에선지 너무 낯익은 느낌이다. 난 멀미가 나. 하지만 난 이것들이 좋아. 여긴 골기도 맑고. 빈센트는 울타리 너머로 몸을 숙이고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 모든 것보다 위에 있어. 모든 소음과 소라는 아래 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그렇구나. 괜찮아? 현기증이 나서 몸을 웅크린다. 괜찮지 않다. 우리가 전에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다. 너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항상 웃고 말할 뿐이야. 말하고 말하지만 네가 하는 그 어떤 말에도 진짜 의미가 없어. 네 웃는 얼굴이 지겨워. 뭐? 아, 알겠어. 그럼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까? 아니면 네가 항상 하는 것처럼 너의 모든 말에 동의해줄까? 내 성격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 네가 나만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괴물이라고 믿게 되었어. 다른 사람들이 널 얼마나 걱정하든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지 알게 그랬어.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너한텐 모든 게 다 네 이미지였지. 하지만 네가 도움을 청한다면 네가 들어줄까? 너? 적어도 난 네가 말하는 것을 들을 거야. 넌 날 충분히 믿지 않지만 넌 아무도 믿지 않아. 빈센트의 눈이 얼음처럼 반짝인다. 문제를 볼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너야, 엘러. 넌 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아니야. 넌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난 네 것이 아니야. 바늘과 칼들. 그의 말이 꿰뚫긴 했지만 난 흔들리지 않는다. 알고 있어. 하지만 널 이해하고 싶어.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있어. 항상 네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았어. 나는 몸을 웅크리고 땅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진다. 나는 만약 그게 너의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면 내 개성을 잃은 걸 꺼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빈센트는 시선이 멍해진다. 좀 부럽네. 나한텐 그런 사람이 없었어. 나만 있어. 항상 그랬지. 나는 롤모델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을 반영하는 것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그건 일방적인 거울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사실 나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 그게 내가 적절한 단어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지. 언어 비밀번호지. 우리가 한번 논의했던 것처럼 말이야. 기억나? 친구, 소울메이트, 파트너 모두 말하기는 아주 쉽지. 유익한 차이점은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반면 내게는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야. 다른 누구와도 가깝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내가 빈센트 페넬을 만들기 전까진 그런 종류의 이해는 존재하지 않았어. 난 어릴 적 빈센트를 기억.
감정적으로 죽은 아이는 인기 있는 쇼에 나오는 쓸모없는 장신구로 사람들을 모았다. 그가 감정을 드러냈던 유일한 때는 통제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개미로부터 날개를 떼어냈을 때였다. 아, 맞네. 통제. 그게 다야? 넌 네가 말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구나. 네 성격이 조작되었다고 말이야. 네가 완전히 솔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말이 맞아.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빈센토는 날 쳐다보지 않아. 그의 마음은 딴 곳에 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여기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걸 깨려고 노력해왔어. 하지만 무의미했지. 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도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어. 마음 깊은 곳에서 난 날개를 찢어버리며 웃는 아이와 같은 사람임에 틀림없었지. 누군가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낀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야. 그 자신의 통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조용한 장소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와 그 멍들. 이 시점에서 네가 누군가와 함께 살든 간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은 꽤 명백하다고 생각해. 난 말을 더듬다. 그들은 널 잘 대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기억하는 빈센트는 사람들의 텅 빈 껍데기였어. 마치 네가 물리적으로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너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었고 네가 하룻밤 사이 다른 이들의 존경하는 사람이 된 것 같진 않아. 넌 그걸 위해 열심히 일했어. 네가 신경 썼기 때문에. 넌 네가 나를 위해 만든 인생 이야기일 뿐이야. 그렇게 예쁜 건 아니야. 나는 위선자가 되는 걸 자랑스러워할 수 없어. 남은 평생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거야? 그것도 원치 않아. 두 가지 선택 모두 틀렸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렇지? 이 삶은 나는 이미 피곤해서 이걸 끝내려 했어. 한 달 전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자연스럽게. 하지만 난 결국까지 가지 않았어. 공책을 돌려주지 않았네. 라고 생각했지. 난 모든 것을 끝내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유로 하지 않았지.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다. 나는 보잘것없고 솔직히 따분할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넌 그까지 외롭진 않을 거야. 최선을 다할게. 그래서 넌 그래서 난 내 눈 한 구석에서 빈센트가 내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 냉정함이 남아있는 시선으로 그가 말한다. 넌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비어있는 말과 형식적인 어투다. 우리 둘 다 서로의 말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다. 서로에게 닿지 않네. 우리 둘 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시체가 아닌 상상 속 구조물이 아닌 빈 껍데기가 아닌 빈센트 페넬 그 자신에게 소리친다. 과거는 반복된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알겠어. 빈센트는 간단히 말한다. 눈물도 없고 놀라움도 없다. 그게 빈센트 페넬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의 고마워하는 것처럼 들렸다. 빈센트가 일어나더니 나에게 손을 내민다. 졸업 축하해, 찰스. 나는 팔을 뻗어 그의 손을 잡는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해. 그래도 오늘 밤엔 잘 수 있을 것 같다. 해가 떠오른다. 새로운 날이 왔다.